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약자의 불만이랄까, 이게 약할수록 불만이 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그 주어진 상황이나 외적으로 가해지는 자극이 그 똑같은데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양상이 다 달라요. 어떤 사람은 굉장히 상처받았다고 아우성치기도 하고, 어떤 사람은 위축되기도 하고, 또 어떤 사람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 양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.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,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신나게 하는 것은 외적인 요소라기보다 어쩌면은 내적인 요소의 영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내적인 요소를 잘 운영을 해서 이런 것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느냐,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. 전에 그 어느 부인이 이제 재혼을 했는데 첫 남편하고 사이에서는 애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몇 년 동안 혼자 지내다가 그 애가 셋이나 있는 남자, 그 남자는 이제 사별을 했어요. 그 남자와 재혼을 했는데 이 남편은 자기 애들이 이 계모에 의해서 이제 뭔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이런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졌는지 이 부인이 자기 애들에게 어떻게 하나 하는 거를 굉장히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보통 여자 같으면은 세상에 나를 그렇게 못 믿어? 하면서 입을 삐죽삐죽 할 텐데, 도리어 이 여자는 그래? 남편이 그렇게 자기 애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다면 뭐 화끈하게 해주지 못 해줄 게 뭐 있느냐, 이렇게 여기고, 이 부인은 정말 화통하게 전처의 자식들을 잘 살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변에서 남편이 그 빼또름한 눈으로 그렇게 감시하듯 하면은 기분 나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, 아이고 그 남자는 그렇게 해야 하루가 편하다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런 거 갖고 씨름합니까? 기꺼이 해줘서 그 남자 편하면 나도 편하고, 그 덕에 애들 잘 크면 서로 좋은 걸 그까짓 게 뭐라고 그런 거에 신경을 쓰느냐,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정말 소화력이 큰 여자다, 이렇게 여겼어요. 또 어떤 부인은 이제 이 결혼을 했는데 이 시댁에서 집도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. 근데 이 남편이 귀가 여린지 자기 그 친정 오빠가 막 뭐를 하는데 좋다고 투자하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 남편이 덜렁 이 부인의 친정 오빠의 이제 말에 넘어갔고 왕창 투자를 했다가 왕창 손해를 본 거예요. 그래서 시댁에서 마련해 준 이 집이 넘어가 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 시댁에서는 이 시어른들이 굉장히 이게 속상해 하지요. 며느리의 이제 친정 오빠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. 그러니까 이 시댁에서 이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이 좀 곱지 않은 거예요. 그런데다가 이제 이렇게 명절 때라든가 뭐 시부모 생신 때 이렇게 시댁에 가면은 이 시부모가 동서에게는 굉장히 친절한 것 같은데 집을 날려먹은 그 자의 여동생, 또 자기에 대해서는 조금 냉대하는 듯한 그 이제 시선을 받았다든가, 그 참에 동서도 형님뻘인 자기에게 조금 톡톡 좀 얄밉게 하니까 시댁에만 갔다 오면 이 부인이 막 이제 뿔이 나서 남편을 들들 볶는 거예요. 이제 뭐라고 볶느냐 하면은, 당신이 나랑 상의도 없이 우리 친정오빠 꼬임에 넘어가서 막대한 손해를 봤는데 어쨌든 그 오빠 또는 올케는 돈 잘 쓰고 산다. 그러니까 거 가서 좀 뜯어오라는 얘기요. 큰 소리 치고. 근데 이 남편은 이제 그걸 실행에 안 옮기는 거예요.
비록 처남이 이제 뭔가 투자하라 그래서 투자한 것과 또 그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별개로 여긴다 그러면서 거 가서 내가 뭐라 그러고 이 본전에서 다만 얼마라도 달라 소리를 이제 못하고 미적미적 하니까 이 부인이 수시로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. 어? 가서 해와라. 그 좀 싫은 소리도 해가면서 돈을 다만 얼마라도 반환해 와라. 이렇게. 그래갖고 이제 이 남편이 실행에 안 옮기니까 이 부부가 굉장히 첨예하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자, 한 번, 두 번 남편에게 친정오빠네 집에 가서 싸우고 돈 좀 얻어오라고 시켰는데 남편이 그걸 못하면은 더 이상 해서 소용이 없다. 그 남편은 그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. 능력이 안 되든 말주변이 딸리든 그거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든 남편은 안 움직이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당신이 남도 아니고 친정 오빠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오히려 피가 안 섞인 우리 남편이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당신이 얘기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.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이 오빠네 집에 가서 떼장을 피우든 난리를 쳐서 당신이 조금 얻어오든지 해라.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기는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자기는 못하면서 왜 남편 보고 그렇게 그걸 시키느냐 그랬더니 남편은 돈을 투자한 당사자 아니냐요. 그래서 당신은 그러면은 그 사람의 부인으로서 당신은 그 자격이 있다.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분통 터지면 당신이 가서 난리를 쳐라. 시켜도 안 되더라고.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공부 잘하고 잘난 오빠에게 치여서 살았어, 이 부인이. 그러니까 늘 오빠 앞에 가면 기죽고 늘 훌쩍거리고 이렇게 살았던 부인인지라 오빠 앞에 가서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자기는 오빠 앞에 가서 끽소리 못하면서 남편이 그거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부인이 훌쩍훌쩍 울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례에서 보면은 전자 여자는 재취로 가서 아주 화통하니까 남편하고 갈등이 없어요. 오히려 남편이 아주 쪼잔스럽게 굴어도 그거를 훌렁훌렁 넘었으니까 편하고 이 이제 두 번째 여자는 자기가 못하는 것을 남편에게 시켰고 남편이 못하면은 포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남편이 못한다고 늘 그거를 갖고 싸우니까 이 부부 사이에 금이 갈 정도라는 얘기예요. 이렇듯 이제 어떠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자기가 얼마만큼 감당하느냐 이런 게 이제 더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잘 아시겠죠? 얼마 전에도 어떤 부인이 이제 사업을 하는 남편하고 그냥 잘 살았어요. 그런데 이 남편이 사업이 좀 이렇게 힘들게 되면서 부도를 결국은 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힘겹게 지내게 되니까 이 부인이 그 틈에 대학원을 그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원을 시작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. 아, 이 와중에 대학원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말하기를 어차피 저 남편이 부도를 내고 저게 복구되는데 최소한 5, 6년은 시끄러울 것 같다는 얘기요.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우나 저렇게 시끄러우나 어차피 힘든 시기니까 이참에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해서 그 시끄러운 거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겠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가능하겠는가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서 딱히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일도 아니니까 부도가 나서 어지러운 상황은 남편이 알아서 하게끔 하고 자기는 아주 이렇게 근검 전략하면서 공부를 하겠다고. 그러더니
정말 이 부인이 이게 석사, 박사를 쭉 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느덧 남편이 서서히 이제 고생하다가 복구될 즈음 이 부인도 돈벌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, 이게 아주 어려운 상황을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는 사람이 있구나. 그래서 그 부인을 제가 상당히 대단하다고 본 거예요. 물론 이제 이 부인의 남편은 이러한 부인에게 조금 뭐 너무 차갑다, 너무 냉정하다 이렇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 그런 남편에게 막 푸념 이런 거를 하는 대신 자기 공부에 몰두를 해서 그 다음에 자기도 돈벌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게 대단한 힘이 아닐 수 없어요.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?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중시해야 할 문제는 남에게 의지해서 살고자 할 때는 푸념, 불만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. 근데 주어진 상황을 남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따따붙다 잔소리를 할 게 아니라 내가 하자. 의존심을 버리고 내가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히려 난관 또는 힘든 상황을 하나하나 내가 소화하는 것에서 자기가 성장하는 기쁨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 첨언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생활 수준 또는 소비 수준을 떨구지 않으려고 할 때 굉장히 막막하고 속상한 건데 그래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다고 그렇게 내가 고생하기를 두려워하랴 이런 소박한 심정으로 돌아가서 남이 갈비 뜯을 때 갈비 먹을 때 나는 보리밥을 먹더라도 또는 라면을 먹더라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이 소박한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게 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난관을 헤쳐갈 때에는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래 남의 덕을 보지 말고 내가 하는 만큼 하자. 그리고 남들이 잘 살더라도 가난하게라도 살 수 있다. 이런 소박한 마음을 가지면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첨언 드리면은 지금 당장 볼 때는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은 어려운 상황도 시간 속에서 안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연찮게 풀리고 우연찮게 어떤 데에서 또 새로운 변수가 이게 나타나서 이게 별거 아니게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뭐든지 지나놓고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일도 없다는 얘기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견디다 보면 그것들도 다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하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좀 담백하게 대범하게 이 모든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것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홀가분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.